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망고 한분 많은 것이 부탁드리면서 오늘 또 한국이 가나랑 축구를 붙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에서 이렇게 축구를 붙었는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3대2로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저는,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보려고 했다가, 눈을 뜨니까, 7시더라고요. 7시 되기 한 몇 분 전이어가지고, 부랴부랴 가서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이제 끝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 이렇게 하면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9번 선수 있지 않습니까? 9번 선수가 2번이나 이렇게, 헤딩을 이렇게 해가지고, 골 2번을 넣으면서, 처음에 가나가 조금, 또 해가지고 두 골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한국이 또 2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9번 선수가 이렇게 헤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기고 있다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한국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가나 선수가 또 골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3대2. 그리고 또 마지막에 너무나 아까운 게 마지막에 코너킥이 남아있지 않았었습니까? 코너킥이 남아있었는데 그런데 심판이 10분간의 추가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코너킥을 주지 않은 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국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코너킥 안 주냐고 이렇게 따지다가 레드카드를 받았죠. 너무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화를 낸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했다고 레드카드를 준 것은 심판이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심판은 다음 경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경기는 이번 주 금요일에 하거든요. 여기 LA 시간으로 아침 7시에 합니다. 한국하고 포르투갈하고 이제 붙는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그런데 이 경기 때 감독은 나오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진짜로 이길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맨 마지막에 진짜 한국 그 선수들이 엄청나게 골문을 두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 마지막에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한국 선수들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결국 했네요. 마지막 이 포르투갈이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경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제 생각에는 16강에는 못 오를 것 같지만 그래도 기적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번 기적을 이렇게 또 일으켜가지고 포르투갈을 이렇게 박살 내가지고 16강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대한민국 꼭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오늘 뉴스를 이렇게 딱 보는데 오늘 뉴스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에 대한 뉴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나 엊그저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나는 오늘 2024년도 대선에 나가겠다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중대 발표를 한 뒤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이 카니에 웨스트랑 그리고 이 백인 우월주의자 이 두 명이랑 만나가지고 만찬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제 자신이 이제 대선에 나가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만찬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엄청나게 비난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백인 우월주의자랑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그리고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뒤에 그렇게 바로 밥을 먹었느냐 만찬을 했느냐라고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지금 트럼프에 쏠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죠? 트럼프가 가장 잘하는 거 트럼프는 뭐든지 잘 되는 거 있으면은 뭐든지 내 탓이고 자신의 탓이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뭐든지 남 탓하는 거. 트럼프가 그거 가장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트럼프 하는 그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쨌든 트럼프는 또 남의 탓이라고 시전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백인 우월자를 부르지 않았다. 이 카니에 웨스트가 걔가 그냥 데리고 온 것이지 나는 걔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남 탓을 그렇게 또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트럼프는 아마도 요번 2024년도 대선에 뭐 자신은 뭐 출마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아마도 디센티스가 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따봉이고요. 너무나 기분 좋은 트럼프 뉴스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어깨춤이 덜로 나고요. 과연 이제 오늘 2023년도에 대선 이 레이스를 계속 하거든요. 이 대선 선거를 계속 하는데 과연 2023년도에 트럼프가 나올지 디센티스가 나올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계속 한번 뉴스 보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를 인수를 한 뒤로부터 뭐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자들 그런 사람들이 혐오 발언도 엄청나게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렇게 하다가 뭐 금지가 된 중지가 된 그런 어카운트들을 일론 머스크가 전부 다 풀어줘 버렸거든요.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구구파 이 공화당 의원들의 팔로워 수가 지금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 트럼프가 그 얼마 전에 인기도 없는 자신의 이 소셜 서비스를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거 이제 완전히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트루스 소셜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만든 이 소셜 서비스가 있거든요. 아마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이제 트위터로 넘어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이 트위터로 엄청나게 많은 이 구구파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와이 마우나 로아라는 화산이 지금 분화를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38년 만이라고 합니다. 38년 만에 지금 용암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뭐 엄청나게 막 팍 오르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 분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2021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이 사망 보험금 지급한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작년이죠. 2021년도 사망 보험금 지급 액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갈아치웠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이 국경 지역 있지 않습니까? 국경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서 총격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총격전 때문에 미국 영사관 이 업무가 중단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멕시코 쪽에 있는 이제 학교가 휴업을 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운행이 중단이 됐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카르텔 이 마약 갱단들의 지시 아닌가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멕시코에서는 진짜 완전히 무법지대인 것 같습니다. 갱단들 설치는 게 엄청납니다. 정말 무서워서 못 가봤어요. 이 멕시코 저도 놀러 가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이 멕시칸 말 그러니까 스페니쉬가 좀 되기 때문에 멕시코 가서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찍고 그러면서 가고 싶은데 그런데 좀 무섭단 말이에요. 무섭고 그리고 가장 좀 가기가 꺼리는 게 한번 멕시코로 넘어갔다가 넘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넘어올 때 차가 너무 많아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리는 그 국경에서 기다리는 것만 제가 예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4시간씩 걸리더라고요. 4시간. 야 이거 4시간씩 걸려가지고 그거 줄 서가지고 오는데 와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국경을 넘을 때 빨리 지나가는 방법이 있기는 있거든요. 글로벌 엔트리인가? 글로벌 엔트리라고 그것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받으면은 지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량 한 대를 등록을 시킨 다음에 센트리인가? 그것을 하면은 왔다 갔다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멕시코를 뭐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멕시코를 맨날 간다고 하면은 그거를 꼭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멕시코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또 이런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어느 한 16살짜리 아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네요.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살인을 저질러서 이 시신을 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시신을 처리를 하려고 자신의 친구한테 SNS, 인스타그램 SNS 메신저로 이렇게 보냈다고 하네요. 영상을
보내면서 자신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팔다리, 시신의 뭐 팔다리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피범벅이 돼가지고 자신의 친구한테 나 좀 도와달라 라고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보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친구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공범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16살짜리 소년을 잡았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이 16살짜리라고 하더라도 16살이면은 거의 성인이랑 똑같다고 봐가지고 성인이랑 똑같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아주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16살짜리 아이는 지금 현재는 소년원에 지금 붙잡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엄마는 이 아이한테 묵비권 행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도 또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제 형량을 좀 낮추려고 하겠죠. 어쨌든 미국에서 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워싱턴 DC 인근에서 어느 한 경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갑자기 내려가가지고 이제 거의 추락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고압선에 걸리는 사고를 입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워싱턴 DC에 있는 12만 가구의 정전이 일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이 경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2명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조금 이렇게 다치기만 했고 사망하지 않고 생존을 했다. 추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고압선에 떨어져가지고 이 비행기가 감기면서 이렇게 좀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경비행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도 좀 소프트 랜딩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 리버사이드 근처에서 어느 한 주택가에서 3명이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범인이 도주를 하다가 이제 총에 맞아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범인이 옆에 어느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마이너 여자아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디테일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3명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3명이 사망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디테일이 올라왔는데 범인 있지 않습니까? 범인은 예전에 law enforcement 경찰이랑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버지니아 있지 않습니까? 버지니아에서 경찰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law enforcement랑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catfish라는 게 있거든요. 이 catfish라는 것은 이 SNS에 다른 사람 얼굴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사랑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스캠 있지 않습니까? 사기치는 거 그런 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기치는 거 말고 여자한테 이제 사랑을 구하려고 이제 catfish를 했다고 합니다. 이 catfish를 해가지고 어떠한 여성을 이렇게 또 알게 돼가지고 어떠한 여성을 이렇게 낚아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사귈랑 말랑 하다가 그래가지고 또 만나다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또 만나다 보니까 이 남성이 별로인 거를 알게 된 것 같죠. 아마도 어쨌든 간에 이 여성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을 잡아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아마도 버지니아 같아요. 버지니아에서 여기 캘리포니아까지 와가지고 이 여성의 집에 간 거라고 합니다. 이 여성의 집이 바로 리버사이드에 있는 집인데 이 리버사이드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있었다고 해요. 엄마를 사살을 하고 그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사살을 해가지고 3명을 사살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덮기 위해 가지고 집에 불을 지르고 바로 차를 타고 이 여성을 데리고 차를 타고 도망가는 길이었다고 하네요. 다시 이 버지니아로 도망가는 길에 샌버나디노 이제 경찰이 이 차를 찾아가지고 이 스와팀을 보내가지고 이제 총격전 끝에 이 범인을 사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여성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는 어쩌면은 공범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엄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사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범인 때문에.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미국에서는 일어났네요. 어쨌든 이 범인은 계속해가지고 버지니아 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샌버나디노 경찰 이 수화팀에 걸려가지고 총격전을 하다가 이 범인이 갑자기 총을 막 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총격전을 하다가 사살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진짜 끔찍한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훨씬 더 손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총기 규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G20 네, 이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정상회담에서 네, 이 캐나다의 총리랑 그리고 시진핑이랑 만나가지고 말다툼 같은 거 하는 것이 뉴스에 찍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은 전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괴 국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을 겨냥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전략을 발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캐나다 총리를 시진핑이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시진핑이 캐나다 총리한테 막 인상 찌푸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캐나다 총리는 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거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다. 왜 이렇게 네, 화를 내는 식으로 이렇게 막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시진핑이 막 이렇게 짜증 내면서 막 중국말로 그냥 중국말로 막 쏘아 붙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캐나다 총리는 또 아마 열받았겠죠. 그리고 미국하고 캐나다는 중국을 견제를 해야 하는 게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괴 국가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에 대한 뉴스인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난리.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해가지고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보니까 이 봉쇄하는 곳들이 계속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시민들이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면서 중국 시민들 모두 다 거리로 튀쳐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대도시들에서도 뭐 베이징, 상하이 이런 곳에서도 시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대도시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봉쇄가 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 뭐 소도시들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시위가 지금 들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같이 이렇게 공산당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줘야 한다. 모두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미국 백악관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일고 있는 이 시위가 더욱더 빠르게 번지라고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죠. 부채질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퍼지는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막는 것은 불가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년층들 있지 않습니까? 이 노년층들, 이 노인분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위가 일고 있으면서 시진핑에 대한 불만도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도시들에서는 이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들은 시진핑 같은 평생 독재를 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자유를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정말로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지금 3년임을 하게 되면서 평생토록 독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발판을 지금 마련을 해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판을 마련을 해두자마자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난 시위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가 더 불같이 번지기를 빌어보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뉴스를 또 한번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단 6,000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주말이다 보니까 또 적게 나왔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4명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4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10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사망 환자들의 수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65세 이상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노년층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하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계속 잘 해주시고요. 실내 안에서 마스크 쓰는 거 꼭 잘 해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노년층들은 접종 꼭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는 좀 심각하게 좀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또 위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라고 하면은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또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중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다가 드디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도 어느 정도 좀 인권을 인정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중국 사람들도 자신의 자유를 꼭 잘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에콰도르 있지 않습니까? 에콰도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깽단들 간에 이렇게 싸움 있지 않습니까? 이 깽단들 간의 이 싸움 속에 10대 어떤 조직원을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10대 조직원을 이제 살해를 하려고 병원에 습격해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남미는 좀 너무나 과격한 게 아닌가. 특히 이런 깽단들끼리 이제 싸우는 것들 중에 너무나 과격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그리고 멕시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총격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져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멕시코의 카르텔 깽단들이 정말 잔인하기로 엄청나게 유명하거든요. 사람들의 목을 자르고 뭐 토막 살인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목이 없는 시신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해요. 멕시코에서는 카르텔 때문에. 어쨌든 멕시코나 요 남미들은 좀 여행을 할 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소말리아 있지 않습니까? 소말리아에서도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소말리아 수도에서 여기에 있는 어느 한 호텔이 또 무장 세력한테 또 테러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소말리아도 항상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나라를 돌아다닐 때 말이죠.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거의 1%급, 뭐 다우존스 0.7%,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1%, 0.9%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고 있으면서 중국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10월 달에 꺾이기 시작을 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10월 달에 12점 몇 %까지 이렇게 오른 뒤로 지금 계속 꺾이고 있는 분위기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긴축을 계속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전쟁까지 끝난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를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유럽을 본다고 하더라도 유럽에서도 이 생산자 물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 물가가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이 생산자 물가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도 지금 꺾이고 있죠.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드디어 정점을 지난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올랐죠.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오른 게 어딥니까? 조금 오르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구인난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부조화가 일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재택근무만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재택근무만 찾고 있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로 출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이 일을 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부조화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하기 원하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출근을 하기 원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부조합이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요번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나면서 원래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특히 이 PC 있지 않습니까? PC 팔리는 게 엄청나게 많이 팔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PC 팔리는 게 굉장히 저조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이 PC 팔리는 거 효과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PC 시장은 아마도 내년까지 계속해서 안 좋을 전망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콘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콘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시위를 계속 해가지고 3만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지금 빠져나간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은 직원들이 박스콘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한테, 이 직원들한테 박스콘에서는 보너스를 지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거의 2,000달러까지, 2,000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2,000달러까지, 거의 2,000달러의 보너스를 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박스콘에서 시위가 계속 있으면서 지금 애플이 난리가 났거든요. 애플 아이폰을 생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아이폰 14 생산이 차질을 계속 있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직원까지 지금 파견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박스콘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나 봐요.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면서 이제 남은 직원들한테는 거의 2,000달러대까지 보너스를 준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빨리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만 애플에서도 이 아이폰 14을 빨리 생산을 해가지고 팔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폰을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생산 차질이 엄청나게 일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아이폰의 생산률이 한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FTX가 이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블록파이라는 또 암호화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블록파이가 또 좀 큰 거라고 합니다. 또 뱅크럽시를 했다,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투자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는 이제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악재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이 암호화폐를 누가 믿겠느냐? 암호화폐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가치가 영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 이 가격 상한제 있지 않습니까? 원유에 대해 가지고 이 가격 상한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펙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과연 증산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이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이 원유를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유를 다시 생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서 여야가 둘 다 엄청난 합의를 이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미국의 쉐브론 기업이 베네수엘라로 넘어가가지고 원유 생산을 다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찬성을 한 것은 여야 모두 마음이 같았다고 하네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러시아 가격 상한제를 준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원유를 이제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국제 시장에서. 그러다 보면은 빨리 다른 곳에서 이 원유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뽑는 게, 원유 생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도 웬만하면은 좀 더 뽑아준다고 하면은 러시아산 원유 안 써도 되거든요. 국제 시장에서. 그렇게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중국 때문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퍼지면서,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면서 지금 유가는 2% 넘게 빠지면서 국제 유가 73달러대까지 내려갔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가 계속 빠지면은 너무 좋죠. 요즘 들어가지고 이 주유소에 간다고 하면은 드디어 여기 캘리포니아도 가장 비싼 이 프리미엄 기름이 $5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계속 내려가가지고 3달러대, 2달러대까지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78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자포리자 원전 있지 않습니까? 이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가 한 8개월 동안 계속해가지고 주둔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포리자 원전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지금 자포리자 원전에서 철수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8개월 만에 드디어 지금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밀리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자포리자에서 러시아군이 떠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너무나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는 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지금 이 자포리자 원전 근처에서 그리고 자포리자 이 원전에서 엄청나게 훔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계속해가지고 훔쳐가지고 달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전부 다 완전 철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우크라이나군 너무나 잘 싸워주고 있고요.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이 크림반도까지 모두 다 되찾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쁜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에 100마일까지 레인지가 100마일까지 된다고 합니다. 100마일까지 가는 보잉에서 만든 미사일을 지금 지원을 해줄지 말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계속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싸워주고 있을 때 이런 무기들, 이런 최첨단 무기들을 계속 밀어줘야지만 러시아 군인들을 계속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미국 굉장히 잘 밀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군은 정말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고 이대로 가다 보면은 정말 우크라이나군한테 유리하게 이 전쟁이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노년층들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좀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10명 중에 9명, 한 90%의 사망자들의 한 90% 정도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꼭 조심해 주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녀주시고요. 그리고 백신도 웬만하면 업데이트된 거 빨리 가서 접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제 뉴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